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양극재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재에서 어떤 종목을 좀 추려야 될까? 그리고 최근에 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조정이 나왔을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를 본다면 아마도 보일 거예요. 제가 내린 답은 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중국이 선점한 LFP 배터리가 강세. 전기차 4대 중 한 대가 탑재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LFP가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와 지금 이맘때예요. 거의 한 4배 정도 늘었죠. 가장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NCM62, NCM811, NCM523 있죠. 쉽게 말하면 NCM, 아까 NCM과 NCA는 뭐라 했죠? 국내 배터리라고 했죠. 그죠? 국내 배터리가 3사가 하는 거고 LFP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95%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중국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NCM의 62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니켈이 60% 함유된 거고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그걸 줄인 거예요. 그 NCM의 523은 뭐죠? 쉽게 말하면 니켈이 50%고 코발트가 20%고 지금 망간이 30%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 LFP랑 경쟁 관계가 어디다? NCM이에요. 바로 이 LFP와 경쟁 관계는 NCM622 그리고 NCM523 그리고 NCA입니다. 얘네도 지금 시장 초기다 보니까 당연히 늘긴 하겠지만 지금 LFP가 대폭 늘었죠. 대폭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NCM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구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NCM 811. 지금 여기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오닉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올해 아이오닉 6도 나오죠. 그리고 전기차 기아에서 EBU이 나왔죠. 걔네는 뭐가 탑재되어 있냐? 바로 NC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였어요. 기존에는 NCM 우리가 아이오닉이나 EBU의 전기차 주행거리가 몇 킬로죠? 대략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400km에서 450km 정도가 앞으로 나올 배터리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LFP는 뭐였냐면요. 과거에는 얘네가요. 100km에서 300km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저가에서만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안전하고 가격이 싸니까 이걸 썼는데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터리가 어떤 차가 나왔는데요. 뭐 150km, 200km 가면 이거 살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니의 전기차가 나왔죠. 미니 전기차가요. 150km밖에 가지 않아요. 이걸 탈까요? 타지 않죠. 타지 않죠. 근데 이거를 왜 쓰였냐면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이 LFP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NCM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왜냐면 여기는 코발트가 들어가잖아요. 코발트가 가장 비싼 자원이거든요. 가장 비싸더라도 400km 이상은 돼야 사람들이 쓸 거다. 그런데 무려 지금 LFP가 이번에 기술력을 올리면서 얘네 차가 400km 넘는 차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 애플 등의 LFP 배터리 적용을 확대하거나 새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보시면요. CATL과 BYD가 LFP 배터리 탑재한 테슬라 모델 3야 상하이 GM 물린 홍강 미니 BYD, BYD 공급 물량 대폭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브레이크 걸린 이유가 명확해요. 기존에는 LFP를 안 썼어요. 그리고 얘네가 400km 정도로 탑재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CATL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력을 극복하면서요. NC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고 가격은 훨씬 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어떤 걸 쓸까요? 당연히 LFP를 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면요. LFP가 한마디로 보급형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아이오닉이나 EBU 같은 보급형에는 이게 쓰일 거고요. 프리미엄에는 어디가 쓰일 거다? 니켈이 80% 이상 된 함유된 하이니켈 부분이 쓰일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많이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곧 아이오닉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도 2025년도부터는 이제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G80, G70, G90 우리가 실제로 승차감을 노렸더니 G80부터 논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아마도 하이니켈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미엄이니까. 여기서 격차를 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 보시면 자동차 업체들이 EGM프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껍데기만 바꿔서 내놓는 거잖아요. 플랫폼은 똑같습니다. 제네시스도 똑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 정도에서 차이를 둘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더 좋고 용량은 더 멀리 가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저가 및 보급형에서는 LFP와 NCM이 시장이 지금 한판 붙는 격이 됐습니다. 원래는 NCM, 한국 배터리 3사가 이것을 낙관했는데 지금 갑자기 LFP의 기술력이 상상되면서 중국 배터리사가 95%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400km짜리가 나오면서 지금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니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아우디 이트론 이것처럼 쉽게 말하면 고부가 가치 전기차에서는 하이니켈이 탑재될 건데 이거는 역시나 아직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NCM과 LFP는 기대감이 좀 꺾였다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그럼 이 꺾인 부분을 어디로 만회해야 되냐? NCM 816, 그러니까 하이니켈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스토리를 써나가는지가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한대요.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지금 조정을 맞은 이유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뭐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워낙 뭐 리튬, 코발트, 망간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러면 뭐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조정을 맞은 이유는 뭐냐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LFP 배터리가 튀어나왔어요.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미국 환경청 EPA 기준 LFP 이 테슬라 모델이 탑재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보면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지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7km입니다.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나 거기서 주행거리 400km 하면 우리나라와 한 300km, 100km 줄잖아요. 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인증과 유사해요. 비슷하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400km가 나온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FP 배터리는 원래대로 한 100km에서 300km예요. 400km는 NCM 배터리나 NCA가 나왔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LFP가 400km, NCM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코발트가 없으니까 훨씬 더 가격이 싸죠. 그리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완전히 이게 선호할 수밖에 없죠. 볼까요? 또다시 아까 보셨겠지만 다른 중국 BYD 같은 경우도 전기차 EV 탕이라는 거에서 지금 유럽에서 연비를 측정했는데 무려 500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YD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에 한 EV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605km. 이게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0km 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역시나 4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오닉 보세요. 기아 EV6 보세요. 그것도 400km 정도 되잖아요. 420, 30 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당연히 많이 파는 게 좋겠죠. 그래야 수익성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1회 충전 시 4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아주 뛰어난 제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력을 본다면요. 400km 정도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500km 뭐 이렇게 이상 나오는 거 500km 정도 나오는 건 뭐냐 결국 하이니켈 아까 말했죠 NCML을 탑재하면 500km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값이 엄청 올라갈 거죠. LFP 배터리가 가장 큰 단점을 지금 보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에 봤지만 최근에 벤츠 다임러 회장이 LFP 배터리 탑재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양한 뭐 BMW 이런 것도 지금 늘릴 거라 보이거든요. 근데 이 LFP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전기차용으로는 안 한다고 했어요. 아예 안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SK온은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보셨겠지만 배터리 3사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아까 우리 삼성 SDI 주가가 유달리 조금 올랐죠. 왜 그럴까? 지금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SK온 트렌드에도 맞죠. LFP가 뭐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겠지만 기술력 차이는 제가 볼 때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이게 300km까지 나겠지만 400km만의 기술력은 조금 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후발주자로 빠르게 뛰어들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뛰어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코발트가 NCM이잖아요. 근데 이 코발트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발트를 없애고 뭐 NXM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LFP를 하기엔 너무 늦었고 기술력 차가 있으니까 차라리 코발트를 빼고 다른 자원을 넣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지금 어쨌든 트렌드에 최대한 부합하려고 하는 종목은 SK온, SK배터리, SK이노베이션. 근데 걔네 아까 보니까 가장 저밸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럼 뭐 좀 인지하시고. 자,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조금 옥석을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종목을 좀 1순위로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브에 어떤 종목을 볼 때 지금 이런 종목에 있어서 가장 1등, 2등, 3등을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산 규모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중저가는 LFP나 NCM, NCA 이게 지금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LFP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LFP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경쟁 상대가 아니어서 NCM, NCA가 대박이고 이거 에코프레임이나 여러 종목들이 하니까 기대감이 10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LFP가 껴드는 겁니다. 근데 워낙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한 50%는 깎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50% 깎인 거를 뭐로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주가가 반등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메꾸는 부분은 뭐다? 하이니켈이다.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하이니켈이 들어갈 건데 바로 이 부분에 기술력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마냥 니켈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다 이걸 탑재해 쓰는 게 아니라 안전성, 고용량이 되면 그만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술력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에코프롬의 큰 그림은 뭐냐? 2025년도에 48만 도까지 생산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리고 위에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이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주가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바로 어디죠? 미국이죠. 지금 에코프롬은 역시나 미국 쪽에 11만 톤의 이 계획을 밝혔어요. 유럽은 지금 14만 톤이고요. 한국이 23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공장을 짓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진행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미래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이니켈, 아까 NCM이 있었죠? 근데 아까 NCM이 80%, 그러니까 811, 80%가 넘은 하이니켈이라고 했는데 니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NCM에서 뭐 니켈을 50%, 60%,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오닉이나 전기차, 우리 기아차 EBU 같은 경우 한 50%에 60%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파는 영업이익률보다는 80%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더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롬이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지금 니켈 비중이 지금 92%인데 2020년도 하이니켈 비중을 무려 90%까지 늘린다고 하죠.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다? LFP 배터리 양극재는 개발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가 바로 LNF.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23년도까지 14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보시면 LNF 보면 2025년도까지 얘네가 35만 톤까지 확대합니다. 엄청 느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NF도 NCNM, 그러니까 이게 하이니켈이거든요. NCNM이가 저 고성능 프리미엄에서 이제 여기서 차별, 그러니까 아까 기대감이 50% 꺾인 부분을 결국 메꿔야 되는 건 NCMA인데 지금 얘네가 지금 2023년도 14만 톤에서 무려 절반 정도 수준을 하이니켈로 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에코프로빔은 90%였죠. 근데 얘네는 50% 정도. 그러면 얘네가 지금 2025년도 35만 톤이라고 한다면 17만 톤 정도로 하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과 LNF 중에는 우리가 어떤 게 종목이 조금 더 옥석을 가린다면 어떤 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받을 때 답이 나오죠.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는 그룹 전체가 지금 2차전지 소재주로 변신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포스코 자체가 리튬, RAD랑 염호를 계약해서 리튬을 해서 거기서 수산 리튬을 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말씀드린 얘네 양극재도 하지만 음극재도 하죠. 그죠? 근데 얘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LFP 양극재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아직 생산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 생산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 LFP는 100kg에서 300kg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LFP가 생산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기술력을 한 단계 뛰어 올려서 지금 400kg가 나왔잖아요. 테슬라 모델이. 그죠? 이거는 아마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건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으로 생산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한다는 건 기술력을 개발시키면 인류가 갈 가능성은 있겠죠. 아마도 LFP 기술을 더 개발해서 이게 뭐 500kg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확실하게 뭐다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개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봤죠? 에코프로프에 맞고 LNF 봤죠. LNF도 이걸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LNF도 지금 보시면요. 얘네도 검색해보면 LFP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뭐죠? 하이니켈 비중은 얼마까지 할까? 여기 본다면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건 2025년도까지 27만 톤을 합니다. 하이니켈, 그러니까 NCMA가 이게 하이니켈이잖아요. 여기 비중을 지금 9만 톤 생산하는데 모두 NCMA로 하는데 최근에 발표한 합작 공장 3만 톤도 NCMA 양극재로, 그러니까 12만 톤이에요. 그럼 27만 톤에 12만 톤이면 거의 절반이죠. 근데 얘네는 LFP까지 안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 기업이 우리는 LNF보다는 우선순위로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순수 2차전지 소재라고 보긴 애매하고 뭐 MLCC라 해서 반도체도 하는데요. 일단은 전기차만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도 역시나 LFP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LFP를 한다라고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밝힌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이 유리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아까 봤겠지만 결국은 얘네는 뭡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탑재해줘야 되고 많이 써야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NCMA가 좋아라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안 써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움직임이 LFP로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얘네 이걸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생산력은 지금 7배, 그러니까 7만 톤입니다. 2025년도. 근데 얘네가 지금 하이니켈 계획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 뭐 퀼팅 테스트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나는 안 나왔는데 뭐 한 2만 톤, 3만 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기업과 비교하면 가장 뒤쳐져 있죠.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게 4개 기업인데요. 자 봅시다. 이걸 지금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2025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도 기준하면 48만 톤 가장 많죠. 근데 지금 얘네 LFP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LFP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NCMA 하이니켈 부분이 수익성이 좋은데 그 부분은 비중을 무려 90%까지 채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 그림성을 본다면 수익성이 좀 좋아질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LNF. 지금 이 기업은 적자예요. 그래서 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2025년도 30만 톤인데 대략 50% 정도를 하이니켈로 한다고 해요. 근데 얘도 역시나 LFP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이 두 종목 중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좋게 봐야 한다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움 우선순위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소재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이 뭐냐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LFP라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배터리가 지금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100이었다면 얘 기업이 지금 기대감을 50으로 꺾어버렸어요. 그 나머지 50을 메꿔야 되는데 바로 그 50을 하이니켈을 얼마나 생산하는 거다. 가장 좋은 건 LFP를 하면 좋죠. 근데 이 기업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 볼까요? 아까 보셨겠지만 LF 케미칼 생산 가능이라고 했죠. 의지가 있습니다. 400kg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kg, 300kg 부분에 있다면 그것을 계속 개발하면 400kg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는 생산량은 27만 통인데 절반 정도가 하이니켈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코스모 신제 볼까요? 얘네는 생산량도 7만 톤 가장 적고 아직 하이니켈 비중도 안 하는데 뭐 한 3만 톤 정도 하겠죠? 2, 3만 톤 할 거라 보고 퍼도 55배 그리고 LFP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 4개 중에는 저는 코스모 신소재는 안 살 것 같아요. 2차 전지로만 본다면.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나는 수익성만 집중한다면 에코프레임을 가는 거고 LFP와 균형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소재들을 어느 정도 옥석을 가린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나쁜 종목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선순위를 꼽자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움과 포스코 케미칼의 1순위 이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호불호로 갈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가 앞으로 그런 랠리가 올까라는 부분은 조금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확실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얘네도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LFP라는 거대 트렌드에 부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과연 과거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아마도 조금 반등은 나오겠지만 기술적 반등인지 이게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뭐 추후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에코프로빔이나 포스코케미칼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오케이.